그때는 몰랐어요. 그 복권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 줄은. 저는 강민수입니다. 58년을 살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죠. 그런데 딱 한 번 운이 왔다고 믿었어요. 로또 1등. 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권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죠.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거실 불빛이 흔들렸어요.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여보. 목소리가 잠겼어요. 이거 봐요. 복권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어요. 뭔데요? 말투가 차갑더군요. 로또요. 1등이에요. 아내는 복권을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당신이 뭘 해도 믿을 수 없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아들 준석이 방에서 나왔어요. 뭐 또 소동이에요?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로또 당첨됐대. 아내가 말했어요. 준석이는 코웃음을 쳤죠. 진짜예요?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권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컸어요. 유난히 시끄러웠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박정숙 할머니. 30년 전 그분을 생각했죠. 제가 쓰러졌을 때 저를 살려준 분이에요.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입원비까지 내주셨죠. 전 그 빚을 갚지 못했어요. 평생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득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가족은 절 믿지 않았어요. 아내는 차갑고 아들은 무시했죠. 전 그저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창문을 열었어요. 빗물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얼굴이 선명했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아직 어두웠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낯선 얼굴이었어요. 아니, 오랜만에 보는 제 얼굴이었죠. 책상 위에 메모지가 있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합니다. 첫 문장을 썼죠. 먼저 갑니다. 두 번째 문장을 썼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죠. 펜을 내려놓았어요. 메모지를 식탁에 놨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신발장이 보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보였죠. 10년 전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어두웠어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탔어요.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말했어요. 박정숙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껐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머니 속 복권을 만졌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하지만 숫자는 선명했죠. 제 생일이었어요. 운명 같았습니다. 차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눈을 감았죠.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민수 씨. 30년 전 그 목소리였죠. 따뜻했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요금을 냈죠. 차는 떠났어요. 저는 골목 앞에 섰습니다. 낡은 빌라가 보였어요. 할머니 댁이었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걸었죠. 한 걸음 한 걸음.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멀리서 소리가 났죠.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민수 씨. 놀란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복권을 쥔 제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작은 거실이었죠.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국 냄새였어요. 30년 전 그 냄새와 똑같았죠. 앉으세요, 민수 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떨림을 감추려고 했죠. 차 한 잔 드릴게요.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주전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죠. 할머니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따님이 보였어요. 30년 전 제가 구한 그 아이였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가 차를 가져오셨습니다. 여기요. 따뜻한 찻잔을 건네셨어요. 손에 온기가 전해졌죠. 고맙습니다. 저는 찻잔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저를 바라보셨죠. 무슨 일이에요?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죠.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봉투를 받으셨죠. 뜯어보셨어요. 통장이 나왔습니다. 도장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민수 씨, 이게... 말을 잇지 못하셨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제가 갚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때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손을 내저으셨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살지 못했어요. 할머니.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전 평생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가족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딱 한 번만이라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보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민수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스며들었죠.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을 나왔어요. 골목이 밝아지고 있었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깨어났을 거예요. 쪽지를 발견했겠죠. 아내가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아들이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이 떳떳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죠.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만져졌어요. 켜지 않았죠. 켜면 전화가 올 거예요. 아내한테서, 아들한테서요.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또 차가운 목소리를 들을 바엔요. 버스가 왔어요. 사람들이 탔죠. 저는 타지 않았어요. 그냥 보냈습니다. 다음 버스도 왔어요. 또 보냈죠.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높이 떴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을 먹지 않았거든요.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을 샀어요. 물도 샀죠.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뜯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삼켰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목이 메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조용히요. 저도 구름처럼 흘러가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핸드폰이 무거웠어요. 주머니 속에서 짐처럼 느껴졌죠. 꺼냈습니다. 검은 화면을 봤어요. 전원을 켤까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갔죠. 하지만 누르지 않았어요.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저녁이 됐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예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노을이었어요. 평소엔 퇴근하느라 보지 못했죠. 이제야 보게 됐어요.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잘 곳이 필요했거든요.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사물함에 짐을 넣었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형광등이 밝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마워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죠. 30년 전 그날이었어요. 제가 쓰러져 있었고요. 할머니가 달려오셨어요.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들렸죠. 따뜻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찜질방이 시끄러웠죠.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몸이 개운했어요. 오랜만에 잘 잔 것 같았죠.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켰어요. 상쾌했죠. 이제 뭘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갈 곳도 없었죠. 그냥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요. 발이 가는 대로 걸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떠도는 사람이 됐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서울 어딘가에 있었죠. 작은 여관을 잡았어요. 하루 3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 있기엔 충분했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거리를 내려다봤죠. 사람들이 바삐 걸어 다녔어요. 다들 목적지가 있어 보였어요. 저만 없는 것 같았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옷 몇 벌이 전부였죠.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요. 다들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사진을 만졌어요. 아내 얼굴을 봤죠. 그때는 따뜻했어요. 아들도 저를 보며 웃었어요. 지금은 아니었죠.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죠. 전원을 켤까 고민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죠. 부팅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어요. 부재중 전화 58통. 문자 메시지 127개. 손이 떨렸어요.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아내였어요. 아들이었죠. 모르는 번호도 있었어요. 경찰일 거예요. 문자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요. 여보, 어디 있어요? 아내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요. 연락 좀 해요. 걱정돼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세 번째 메시지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난 목소리였어요. 네 번째 메시지요. 아버지, 당첨금 어디 갔어요? 아들이었죠. 다섯 번째 메시지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돌아와요. 더 이상 읽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걱정하는 게 아니었죠. 돈을 걱정하는 거였어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죠. 제 선택이 맞다고요. 핸드폰을 다시 껐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었죠. 오늘도 하루가 갔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 식당에 갔어요. 작은 국밥집이었죠.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하나요. 메뉴를 주문했죠. 네, 잠시만요. 아주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였어요. 익숙한 소리였죠. 집에서 자주 듣던 소리요. 아내가 아침마다 국을 끓였거든요. 요즘은 끓이지 않았지만요. 국밥이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김이 모락모락 났죠.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갔죠. 가슴까지 따뜻해졌어요. 밥을 말았습니다. 한술 떴어요. 천천히 씹었죠. 맛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음식 맛을 느낀 게요. 그동안은 그냥 먹기만 했거든요. 다 먹었어요. 그릇이 비었죠. 잘 먹었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아주머니가 웃으셨어요. 또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 됐어요. 거리에 불이 켜졌죠.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연인들도 보였고요. 가족들도 보였어요. 손을 잡고 걸었죠. 웃으며 얘기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죠.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불을 켰죠.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금이 가 있었죠.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통장을 받으실 때 표정이요. 눈물을 흘리셨죠. 고마워요. 그 말이 계속 들렸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떳떳했죠.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죠.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 댁이었어요. 따뜻한 차를 마셨죠. 할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잘했어요, 민수 씨.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죠. 창문 사이로요. 몸을 일으켰어요.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잘 잔 것 같았어요. 세수를 했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편해 보였어요. 미소가 지어졌죠.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죠.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거든요.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나무를 봤죠. 바람에 흔들렸어요. 잎사귀가 떨어졌습니다. 가을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사람도 바뀔 수 있을까요? 저처럼요. 노인 한 분이 지나갔어요. 강아지를 데리고요. 천천히 걸으셨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노인분이 웃으셨어요. 따뜻한 풍경이었죠. 저도 언젠가 저렇게 늙을 거예요. 혼자일지 누군가와 함께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평온했거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켜지 않았죠. 아직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있고 싶었어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누워 햇볕을 쬐었어요. 눈을 감았죠. 바람이 불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자랑스러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여관에 있었죠. 그날 아침이었어요. 편의점에 갔습니다. 신문을 샀어요. 커피도 샀죠. 여관 방으로 돌아왔어요.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을 봤죠. 그때 눈에 띄었어요. 작은 기사였어요. 로또 당첨자 실종. 제목이 보였죠.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58세 남성 강모 씨가 로또 1등 당첨 후 실종됐다. 제 이야기였어요.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글자가 흐려졌어요. 당첨금 행방도 묘연한 상태다. 가슴이 답답했죠.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가 쏟아질 뻔했죠. 핸드폰을 봤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켤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때였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저녁 종합뉴스였어요. 앵커가 말했어요. 로또 1등 당첨자가 실종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 앞이었죠.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기자가 리포트했어요. 당첨 발표 다음 날 사라진 강모 씨. 제 이름이 나왔어요. 가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 있었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당첨금도 사라졌어요. 눈물을 닦았어요. 제발 돌아와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우릴 버린 거예요. 화난 표정이었어요. 돈 들고 도망간 거죠.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용서 못해요.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리모컨을 던졌거든요. 벽에 부딪혔죠. 배터리가 튀어나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벽에 기댔죠.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죠? 혼잣말이 나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소리 없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멈췄어요. 얼굴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켰어요. 진정하려고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켜야 할까요? 아내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아들한테 설명해야 할까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죠. 아니었어요. 설명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돈만 보이니까요. 제 마음은 안 보이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가족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눈물이요. 아들의 환한 얼굴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상처를 준 건가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모르겠었어요. 새벽이 됐어요. 잠을 못 잤죠. 일어나 앉았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죠. 거리가 조용했어요. 저만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더 세게요. 경찰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다시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으로 갔죠. 손이 떨렸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까 말까 고민했어요. 강민수 씨 계시죠? 제 이름이 들렸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강민수 씨 맞으시죠? 한 명이 물었어요.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요. 다른 한 명이 말했어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걱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알았죠. 들어가도 될까요? 경찰이 물었어요. 저는 비켜섰습니다. 2사람이 들어왔어요. 방을 둘러봤죠. 혼자 계셨어요? 네.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냥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연락 좀 하세요. 핸드폰을 가리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첨금은 어디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쓴 건가요? 다시 물었어요. 아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필요한 곳에 썼어요. 어디요? 은인한테요. 경찰이 눈을 좁혔어요. 은인이요? 네. 누구죠? 30년 전 저를 살려주신 분이요. 경찰들이 서로를 봤어요. 증거가 있나요? 통장 이체 기록이요. 확인해야겠네요. 한 명이 말했어요. 일단 가족한테 연락하세요. 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팅되는 게 느렸어요. 알림이 또 쏟아졌죠. 경찰이 기다렸어요.
저는 아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로웠죠. 나예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소리쳤어요. 여관이요. 당첨금은?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봤어요. 은인한테 드렸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미쳤어? 아내가 울부짖었어요. 전화가 끊겼죠. 경찰이 한숨을 쉬었어요. 힘드시겠네요. 동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짜 혼자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경찰이 돌아간 뒤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죠. 아내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집에 와. 아내였어요. 아버지, 설명 좀 해요. 아들이었죠.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죠. 아침이 됐습니다. 씻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왔죠. 어디든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요. 발이 가는 대로요. 한참을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섰죠.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낯선 풍경도 지나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종점이었어요. 내렸습니다. 모르는 동네였어요. 주택가였죠. 조용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골목을 지났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평화로운 동네였어요. 그때였어요. 익숙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댁이었어요. 무의식 중에 온 거였죠. 발이 저절로 온 거예요. 할머니 집 앞에 섰어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놀라셨죠. 민수 씨,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끓이셨어요. 말없이요. 차가 나왔어요. 드세요. 따뜻한 찻잔을 받았죠.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풀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 찾아올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알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벌써 다녀갔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언제요? 어제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부인분하고 아드님이요. 가슴이 철렁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화가 많이 나 계셨어요.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돈 이야기만 하시더군요. 목소리가 슬펐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눈빛이 슬펐죠. 민수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마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죠.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문을 열었죠.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왔어요. 아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 여기 있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가 서 있었죠. 아들도 함께였어요. 당신, 아내가 소리쳤어요. 설명 좀 해봐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아들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신 차려요. 화난 목소리였어요. 그 돈 우리 거예요. 주먹을 쥐고 있었죠. 앉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얘기요? 아내가 비웃었어요. 무슨 얘기를 더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앉으세요. 아내와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저도 앉았죠.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예요. 천천히 말씀하셨죠. 민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내가 저를 봤어요. 차에 치일 뻔했죠.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을 구해줬어요. 눈물이 고였죠. 차가 오는 걸 막아섰어요. 아내의 표정이 변했어요. 대신 민수 씨가 다쳤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입원비를 냈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민수 씨가 제 딸을 살린 거예요. 아들이 말을 잃었어요. 전 평생 그 빚을 갚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찾아오셨어요. 그 돈을 주시면서요. 이제 빚을 갚고 싶다고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전 받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간절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저를 봤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몰랐어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눈물이 흘렀죠.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버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죄송해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벅찼거든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차 더 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셨죠. 저와 아내와 아들만 남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차가움이 사라졌죠. 아내가 손수건을 꺼냈어요. 눈물을 닦았죠.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전 당신을 오해했어요. 더 많은 눈물이 흘렀죠. 용서해줘요.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도 말했어요. 저도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할머니가 차를 가져오셨어요. 이제 됐나요? 부드럽게 물으셨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따뜻한 목소리였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어요.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은 통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날 우리 가족에게 빛이 들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함께요. 새 식구가요. 오랜만이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길이 지나갔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냄새가 났어요.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죠.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TV도 소파도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죠. 아내가 부엌으로 갔어요. 배고프시죠?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죠. 아니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밥 먹어야죠. 냄비를 꺼냈어요. 쌀을 씻기 시작했죠. 물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소리였어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신했어요. 오랜만에 앉는 소파였죠.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어요. 지난 일주일이 떠올랐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아내가 불렀어요. 눈을 떴죠. 식탁에 앉아요.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국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아들도 나왔어요. 함께 앉았습니다. 셋이서요. 오랜만에 함께 앉은 식탁이었어요. 먹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숟가락을 들었죠. 국을 떴어요. 한 입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이 있었죠. 오랜만에 먹는 아내 손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미소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릇이 비었죠. 잘 먹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들도 말했어요. 잘 먹었어요. 아내가 그릇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죠.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창가에 섰어요. 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었어요. 예쁘더군요. 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었죠. 돌아봤어요.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이 다가왔어요. 앉아요. 제가 말했죠.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죄송해요.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했어요. 고개를 숙였죠. 괜찮아.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진짜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죠. 괜찮아. 다시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잖아. 아들이 저를 봤어요.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보다 훨씬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들을 아는 게요. 아들도 저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아내가 다가왔어요. 우리를 봤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한테 너무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전 나쁜 아내였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부드럽게 말했죠. 우리 다 힘들었어. 아내가 저를 봤어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눈물을 닦았죠. 전 그걸 몰랐어요. 더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라도 알았잖아. 제가 말했어요. 그걸로 충분해. 아내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는 아내였어요. 따뜻했어요. 아들도 다가왔어요. 셋이서 안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밤이 됐어요. 각자 방으로 갔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누워보는 침대였어요. 편했어요. 눈을 감았죠. 잠이 왔어요.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뭔가 불안했거든요. 새벽이었어요. 화장실에 갔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거실을 지나는데요.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죠. 아내였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 물었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 눈물을 닦았죠. 왜 앉아?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야. 옆에 앉았어요. 넌 왜 앉아? 잠이 안 와요. 아내가 말했어요. 자꾸 생각나요. 뭐가? 그동안 당신한테 한 말들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미안해요. 고개를 숙였죠. 됐어. 제가 말했어요. 이미 용서했어. 정말요? 아내가 저를 봤어요. 그럼.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눈물이 또 흘렀죠. 진짜 좋은 아내가 될게요. 알아. 제가 말했어요. 믿어.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자러 가요. 제가 말했어요. 네. 아내가 일어났어요. 함께 방으로 갔죠. 침대에 누웠어요. 나란히요.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누운 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제가 말했어요. 사랑해. 아내가 눈을 감았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도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꿈을 꿨어요. 따뜻한 꿈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죠. 행복한 꿈이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눈을 떴어요.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미소 지으며 잤어요. 저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서 아내를 봤죠.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에서의 일주일이었죠. 많은 게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아내가 밥을 차렸어요. 따뜻한 국이 있었죠. 아들도 매일 저녁 들렀어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말은 여전히 서툴렀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죠.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서 계셨죠. 할머니, 놀라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들어오세요. 모셨어요. 아내가 나왔죠. 어머, 할머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차 드릴게요. 부엌으로 갔어요. 아들도 나왔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숙였죠.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차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찻잔을 드셨어요. 맛있네요. 미소 지으셨죠. 민수 씨.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네, 할머니. 드릴 게 있어요. 가방을 여셨죠. 봉투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편지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가 남긴 편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 주신 거요.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가족분들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아내가 다가왔죠. 뭐예요? 편지래. 제가 말했어요. 내가 쓴 거.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어요. 제 글씨였죠. 아내가 옆에 앉았어요. 아들도 다가왔죠.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첫 문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30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요. 할머니가 달려오셨죠.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입원비까지 내주셨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알아요. 할머니도 넉넉하지 않으셨잖아요.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해주셨죠. 그 따뜻함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전 평생 그 빚을 갚지 못했어요. 무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가족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내가 흐느꼈어요. 돈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번요. 숨을 들이켰어요. 운이 왔어요. 로또요. 제 생일 번호였어요. 운명 같았죠.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글씨가 흐려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었죠. 그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계속 읽었어요. 가족한테 주면 좋아할까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그들은 돈만 보고 절 보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한테 빚을 갚고 싶었어요. 30년 전 받은 그 따뜻함을요.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내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 돈은 제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빚을 갚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편지를 접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거든요. 목이 메어서요. 아내가 편지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마지막 부분을 읽었죠. 가족들아. 아내가 읽었어요.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무능한 남편이었어. 무능한 아버지였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마음이 있어.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이 편지를 이어받았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죠. 떳떳한 사람이고 싶었어. 내가 받은 온기를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어. 그게 잘못인가요? 편지가 끝났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죠.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울음소리만 들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내가 제게 안겼어요. 미안해요. 목 놓아 울었어요. 당신을 몰라봤어요. 온몸이 떨렸죠. 정말 미안해요. 저도 아내를 안았어요. 괜찮아. 속삭였어요. 이제 알았잖아. 아들이 다가왔어요. 우리를 안았죠. 아버지.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존경해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요. 세 사람이 안고 울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보셨어요. 미소 짓고 계셨죠. 눈물을 흘리면서요. 참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울음이 멈췄죠. 서로를 놓았어요. 얼굴을 닦았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아내가 말했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럴게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아내가 부엌으로 갔어요. 음식을 준비했죠. 아들이 도왔어요. 저는 할머니와 앉아 있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꿔주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 스스로 바뀐 거예요. 용기를 낸 거고요. 따뜻한 목소리였죠. 식사 준비가 끝났어요. 함께 식탁에 앉았죠. 넷이서요.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웃음도 났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이었어요.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배웅했죠. 조심히 가세요. 아내가 말했어요. 또 오세요. 그럴게요. 할머니가 손을 흔드셨어요. 택시가 떠났어요. 집으로 들어왔죠. 거실에 앉았어요. 셋이서요. 여보. 아내가 말했어요. 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말했어요. 네. 저도요. 고개를 숙였어요.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아들이어서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아들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컸구나. 아들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밤이 깊어갔어요. 각자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웠어요. 손을 잡았죠. 오늘 행복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나도. 제가 말했어요. 정말로.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함께요. 그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아내가 눈을 감았어요. 미소 짓고 있었죠. 저도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죠. 할머니도 계셨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 꿈 속에서 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많은 게 변했죠.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내가 웃으며 차려줬어요. 아들은 주말마다 왔어요. 손주를 데리고요. 예쁜 딸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를 보고 달려왔죠.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어요. 보고 싶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제가 말했죠. 많이 보고 싶었어. 손주가 웃었어요. 천사 같았죠. 할머니도 자주 오셨어요.
함께 차를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민수 씨,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미소 지으셨죠. 네. 제가 말했어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손이었죠. 고마워요, 할머니. 저도 손을 꼭 잡았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아내와 산책을 했죠. 공원이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예쁘다. 아내가 말했어요. 그러게. 제가 말했죠. 손을 잡고 걸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산책이었어요. 여보. 아내가 말했어요. 응. 후회 안 해요? 뭐가? 그 돈 말이에요. 아내가 저를 봤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확실하게 말했어요. 전혀. 정말요? 응.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떳떳했거든. 그게 더 값진 거야. 아내가 제 팔을 꼈어요. 당신 멋있어요. 부끄러워졌어요. 뭐가? 정말요. 아내가 웃었어요. 제일 멋있어요. 걸음을 멈췄어요. 아내를 봤죠. 고마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렇게 봐줘서. 당연하죠. 아내가 말했어요. 제 남편인걸요. 다시 걸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렸죠.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옆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불을 켰죠.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로또 당첨자 실종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화면을 봤어요. 저희 이야기였어요. 당첨자는 30년 전 은인에게 당첨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가 리포트했어요. 보은의 미담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봐요. 미소 지었죠. 당신 유명해졌어요. 부끄럽네. 제가 말했어요. TV를 껐죠. 유명한 건 싫어. 왜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가족이랑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죠.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저는 천장을 봤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달이요. 아니, 평생이요. 58년을 살았어요.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죠. 외로웠던 시간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마지막에 제대로 된 선택을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30년 전 그날이요. 괜찮아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했죠. 그 따뜻함을 돌려드린 거예요. 뿌듯했어요.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죠. 아침이 됐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죠. 따뜻한 빛이었어요. 눈을 떴어요. 새로운 날이었죠.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죠. 아내가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환하게 웃었어요. 응. 미소 지었죠. 좋은 아침이야. 정말요. 아내가 말했어요. 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행복했죠. 밥을 다 먹었어요. 창가에 섰어요. 밖을 봤죠.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바쁘게요. 저도 한때는 저랬어요. 정신없이 살았죠. 이제는 달라요. 여유가 있어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보. 뒤에서 아내가 불렀어요. 응. 돌아봤죠. 뭐해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 중이야. 무슨? 우리 참 행복하다고. 아내가 다가왔어요. 제 옆에 섰죠. 그러게요. 함께 창밖을 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렸어요. 여보. 제가 말했어요. 응. 사랑해. 나도. 아내가 말했어요. 사랑해요. 손을 잡았어요. 꼭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달라졌어요. 서로를 보게 됐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죠. 따뜻함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저는 배웠어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고요. 마음의 온기라고요. 그리고 알았죠. 제대로 된 선택 하나가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늦지 않았다는 걸요. 지금도 충분하다는 걸요. 그날의 복권은 사라졌지만요. 우리는 진짜 당첨된 거예요. 서로를요. 그게 제일 큰 행운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선택의 기로에 서요.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죠. 전 마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당첨은 복권이 아니라 사랑이더군요. 그날의 복권은 사라졌지만 제 인생엔 지금 가장 큰 행운이 남았습니다. 바로 서로예요.